예.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갑자기 이제 예측의 정확도 측면에서 강의할 때, 한글 파일이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들어오지 않아서 파워포인트를 이제 변환한 다음에 여기다 반영을 했습니다. 제대로 이제 보면서 강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요 화면은 우리 책에 410페이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에 제가 한글로 타이핑 쳐가지고 웹에다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측의 정확도 측면에서 보면 예측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좋은 예측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 값에서 예측값을 뺀 값이 0이에요 라고 한다는 얘기는 실제 값과 예측값이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이게.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다양한 평가 방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실제 수요가 이렇게 8개월치의 실제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예측값으로 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예측으로 나왔던 예측 어떤 방법을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도가 판정하는 방법이니까 어떤 방법을 썼든지 간에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그래서 이제 오차를 본 거예요. 오차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거죠. 요거. 오차는 실제 값에서 예측값을 빼면 이게 바로 뭐다? 오차다. 이게 예측 오차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뺐더니 요 값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8개월 동안 각 기간에서 값들을 다 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게 디맨드 값에서 어떻게 되냐? 포캐스팅 값을 뺀 것을 여기에 있는 오차로 본 거죠. 오차는 특정한 기간에서의 오차는 요런 형태로 실제 값에서 예측값을 뺀 형태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전 강의에서 갑자기 마무리를 지면서 누적 예측 오차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누적 예측 오차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누적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오차를 썸해서 합친 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CFE다. 이게 바로 누적 예측 오차다. 그래서 이 누적 예측 오차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차에 대한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누적 예측 오차의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사실 이 방법들은 우리 통계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경영수리와 통계. 저도 그걸 강의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정규분포가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가 이제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표본의 값을 갖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하는데 그 값이 모집단의 평균값과 표본의 평균값이 일치하면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죠? 모집단의 평균값을 표본이 정확하게 예측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일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의 평균값 갖고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추정할 때 모집단의 평균 중심으로 변동해요. 그죠? 때로는 예를 들면 모집단의 평균이 6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어떠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비교했더니 그것이 50 나왔어. 그러면 60 마이너스 50을 빼면 오차가 10 생겼네요. 그죠? 이게 오차인 겁니다. 이게 그것처럼 여기 CFE가 있는데 이 CFE가 때로는 작게 예측하기도 하고 실제값보다 때로는 크기도 하고 계속 변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돼? 쭉 다 합치면 때로는 플러스, 때로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CFE 값이 어떻게 되더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가 되면서 0 근처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일 때 어떻게 되냐? CFE가 0일 때 가장 좋은 게 이상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CFE를 갖고 또 CFE 누적 예측 오차를 어떻게 되냐? N으로 이거를
서메이션 한 다음에 n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뭐예요? 오차에 대한 평균이 되겠죠. 8개월 평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누적 예측 오차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냐? 이게 CFE 같은 경우에는 전체 CFE 누적 예측 오차를 다 했더니 마이너스 15 나왔다. CFE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CFE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실제값에서 어떤 예측값을 뺐더니 그 값이 음수가 나온 거야. 음수 마이너스가. 그러면 예측값이 실제값보다 작게 했을까요? 크게 했을까요?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실제값보다 얘가 크게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반대로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뺐는데 그 결과값이 플러스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값보다 예측값이 작게 예측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CFE 값이 8개월 동안에 전체 합을 나타내니까 8개월 동안에 전반적인 예측치가 여기 전반적이라는 말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8개월 동안에 전체의 전반적인 예측치가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갖고 해석하냐면 내가 예측한 값이 전반적으로 실제값보다 약간 크게 해서 누적 예측 오차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바꿔 얘기하면 플러스로 한번 바꿔봅시다. CFE가 만약에 예를 들면 플러스 30이 나왔어. 그러면 누적 예측 오차가 플러스 30이 나왔다는 얘기는 8개월 동안 전반적으로 내가 실제값보다 어떻게 돼? 작게 예측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얘기예요. CFE가 플러스가 나오려면 실제값보다 예측치가 낮은 거고, 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값이 예측치가 실제값보다 크게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FE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예측의 편향성을 알 수 있어요. 편향성. 내가 크게 했어, 작게 했어.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CFE를 통해서 나 전반적으로 크게 했어, 작게 했어. 이러한 추정치의 특징을 우리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차를 이제 제곱한 거예요. 오차를 제곱한 겁니다. 오차를 제곱했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그대로 그냥 제곱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곱한 값이 쭉 나와요. 요걸 식으로 한번 볼게요. 디맨드 값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 예측 값을 빼서 그 값을 어떻게 되냐? 제곱을 했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합친 다음에 n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그죠? 서메이션 한 다음에 n으로 나눠버리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그게 제곱한 값을 이 뭐에 대한 것들이에요? 요게 바로 오차가 되겠죠. 오차를 스퀘어 제곱한 값을 어떻게 되냐? 썸에서 n으로 나눴네. 그게 바로 뭐야? 썸에서 n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8개월로 나누면 평균이죠. 평균. 그죠? 평균. 그래서 그거를 영어에서부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러를 스퀘어하고 어떻게 했다? 에러를 제곱하고 평균 구했네. 그래서 MSE라고 얘기합니다. MSE. 요 식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요 식을 잘. 우리 예전에 앞에서 분산 배울 때 어떻게 됐어요? 관측치 값에서 평균 뺀 다음에 제곱해서 서메이션 한 다음에 n으로 나눴어. 이거 뭐라 그랬어요? 분산이라 그랬잖아요. 분산. 그죠? 이게 분산하고 지금 MSE는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수식의 전체적인 특성이 어때요? 편차 제곱 합을 n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때 뭐가 픽스가 되어져 있냐면 요 평균값이 맨날 빼주는 값이 같은 거지만 여기는 이 예측 빼주는 값이 이 값이 앞에 있는 값과 앞에 있는 실제 값과 뒤에 있는 예측 값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것들은 분산과 유사한 특성이 나타난다. 제곱한 거예요. 떨어져 있는 목표치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제곱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되냐? 합을 내서 평균을 냈네. n으로 나눠버렸으니까 합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MSE라고 합니다. MSE. 그래서 오차가 어떻게 돼요? 증폭돼가지고 이게 분산처럼 증폭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이런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분산해서 제곱한 거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어떻게 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곱을 무력화시켰다 그랬죠. 그죠? 제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고 그걸 뭐라 그래?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기는 제곱해가지고 이게 방향성의 정보가 제곱하니까 방향성의 정보가 어떻게 될까요? 음수는 나와야 안 나와요? 음수는 제곱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경우고, 그 다음에 짜가 커에 대한 방향성의 정보가 제곱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증폭돼 버리는 형태. 방향성의 정보도 사라졌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방향성이죠. 작게 했어. 그러면은 실제 값에서 작게 했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나오고, 크게 했어. 마이너스 값이 나와. 그러면 크게 예측해서 뺀 거예요. 그죠? 이게 실제 값보다 커 작어의 방향성의 정보. CFE, 예측의 편향성, 방향성을 의미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MSE는 분산과 유사한 특징.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제곱을 했기 때문에 증폭되어 있어. 실제로 떨어져 있는 디스턴스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뒤에 보면 제곱한 것에 대한 오차가 있는데 절대 오차가 있습니다. 절대 오차. 이거 우리 6장에서 디스턴스, 직각거리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유클리드한 디스턴스는 제곱해서 루트를 씌웠지만 직각거리에서는 어떻게 했죠? x1-x2 절대값.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제곱에 이거를 제곱하지 않고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방향성의 정보를 무력화시키면서 평균 냈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오차에 오차 절대값을 붙였습니다. 이 오차를 또 식을 풀면 어떻게 돼요? 디맨드에서 포캐스팅 뺀 것에 대한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이 오차를 썸한 다음에 n으로 나눴네. 이게 거꾸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꾸로. 이게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뒤에가 MAE 이렇게 표현한 어느 책에서는 MAE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에러로 표시하는데 저희 책에 있는 걸 보면 MAD예요. 이게 데비에이션. 이탈한 거야. 목표치에서 이탈한 건데 그 이탈한 떨어져 있는 디스턴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데비에이션으로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그러한 특징을 obsolete 즉 어떻게 돼요? 절대값을 붙이고 평균을 냈다. 그래서 MAD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책에서는 MAE라고도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개월 동안 평균 냈더니 24.4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8개월 동안 예측치가 전반적으로 24.4만큼 실제 값에서 평균적으로 24.4만큼 어떻게 되고 있다? 떨어져 있다예요. 떨어져 있다. 근데 여기서 방향성의 정보가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없어져 버렸죠. 24.4만큼 내가 크게 했어, 작게 했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8개월 전반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24.4만큼 내가 이탈됐대. 근데 그 이탈된 것이 방향성의 정보가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24.4만큼 크게 했니? 24.4만큼 작게 했니? 이 정보가 이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참고하는 정보가 바로 뭐예요? 누적 예측오차 CFE. CFE가 방향성의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지표입니다. CFE가 마이너스가 나왔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크게 예측했다. 거기다가 MAD 정보까지 내가 확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균적으로 24.4만큼 크게 예측했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그래서 이 MAD에 관련된 것들이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중요한 방향성 정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백분율 오차 봅시다. 절대 백분율 오차.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월 달에 실제값이 1000이었어요. 1000. 자, 예측값을 했는데 내가 예측값을 만으로 합시다. 만으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8000. 자, 이렇게 됐어요. 8000. 그래서 오차가 2000이 나왔네. 2000. 오차가 2000이 나왔습니다. 2월 달에는 1000을 내가
1000이 아니라 10만이 나왔네. 실제값이 10만이라고 합시다. 10만인데 내가 10만 중에 실제 10만 이 수요 중에서 예측한 값이 얼마 나왔냐면 9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차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1월 달에 1000개, 만개일 때 8000개를 예측해서 2000개의 오차가 나왔고, 2월 달에는 실제 수요가 10만 개였는데 내가 9만 개를 예측해서 오차가 10,000개가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들,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예측치의 정확도 측면에서 보면 1월 달이 좋은 예측치입니까? 2월 달이 좋은 예측치입니까? 이렇게 판단을 딱 했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이해합니다. 바로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당연히 어떻게 돼? 이쪽이 좋은 거예요 라고 해요. 그러면 근데 특이한 일부 학생들은 일본이 또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오차의 단순한 크기만 갖고 비교했을 땐 이쪽은 오차가 만이고 이쪽은 오차가 2000이기 때문에 오차가 작은 1월달 예측치가 훨씬 더 좋은 예측치예요 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사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전체 만에서 8000개를 내가 예측해서 맞췄다는 뜻은 20%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10만 개 중에서 내가 9만 개를 맞췄기 때문에 오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밖에 안 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2번이 좋은 거죠. 예측치가. 절대로 어떻게 되냐? 단순한 오차의 크기만 갖고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실제 수요에서 오차가 차지하는 비중. 실제 수요에서 오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자.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갖고 그리면 돼요. 실제 값이 어떻게 되냐? 이만큼 있어요. 그죠? 실제 값이. 근데 예측 값이 어떻게 돼? 이만큼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중이 전체 몇 퍼센트냐면 80%입니다. 그래서 8000개예요. 실제 값에 2000개는 설명 안 된다는 얘기야. 예측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000개 중에서 2000개 요 비중이니까 어떻게 몇 퍼센트예요? 20%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실제 수요에서 20%는 지금 예측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기를 빼버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더 많냐 적냐 그걸 비교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절대 백분율 오차다. 백분율이니까 당연히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수요에서 차지하는 절대 오차. 이거의 비중이죠. 이게 그래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누면 0.12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 백분율을 바꾸기 위해서 100을 곱해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 어떻게 돼요? 요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앞 절대 오차가 있으니까 25 나누기 실제 수요 2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12.5%. 즉 어떻게 된다? 디맨드에 비해서 오차의 비중이 12.5% 정도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도 8.33, 5%, 7%, 8%, 7%, 19, 12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죠. 이걸 쭉 다 합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왔던 걸로 서메이션 해. 이렇게 서메이션 하고 쭉 해서 n으로 나눠버리네. 이것도 평균이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차에 대한 퍼센트. 뭐에 대한 퍼센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이 붙였던 것에 대한 퍼센트 오차를 어떻게 되냐? 민 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 MAP라고 합니다. MAP.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MAP 값이 15% 정도까지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안정적인 예측치를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평균을 딱 계산해 봤더니 10.2%가 나와. 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MAP 해석은. MAP만 보겠습니다. 아, 내 얘가 8개월 동안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값이 실제 수요에 비해서 10.2%가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10.2% 정도가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10.2%니까 10.2%인데 내가 실제값보다 예측값이 10.2% 크게 했을까? 작게 했을까? 그 정보가 없어요. 여기에.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방향성의 정보가 없다. 그럼 우리 방향성의 정보를 나타내는 유일한 그 지표가 바로 뭐예요? 편향성의 정보를 제시하는 CFE 누적 예측 오차를 딱 보면 CFE를 보고 전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크게 예측하고 있구나. 근데 MAD를 봤더니 그게 크게 했다라는 것에 평균값을 제시했네. 8개월 동안 24.4만큼 내가 크게 예측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MAP를 본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실제값보다 10.2% 평균적으로란 말이 꼭 들어가야겠죠. 평균적으로 10.2% 실제값보다 평균적으로 10.2% 작게 크게 마이너스 15를 더해서 우리는 크게 하고 있었네요 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할 때 주로 쓰는 지표 첫 번째 방향성의 정보 유일해 CFE. 그 다음에 MSEV는 많이 안 쓰이고 의미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MAD, 이게 떨어져 있는 절대 이 오차에 대한 절대값을 평균 낸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떻게 되나? 디맨드에 비해서 오차에 대한 비중 MAP. 이 세 가지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예측의 특성을 정확하게 판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측의 정확성의 특성은 이런 형태로 하면 여러분들 끝나게 됩니다.